샬롬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성경으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같은 게 바로 종의 기원인데, 이 진화론이 세상 학문과 매스컴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이 잡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과학계를 지배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현대 사회와 과학계를 지배하는 창조론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삶 전체에 깊숙이 스며든 상태다. 무엇이? 진화론이. 생물학은 물론 심리학, 윤리학, 인문학, 철학, 경제학 등 대다수 학문에서 진화론을 이론적 기틀로 삼고 있고, 정치, 경제, 예술, 문학, 교육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도 진화론적 사고가 뿌리를 내린 것. 진화론적 사고가 뿌리를 내린 것. 진화론과 세부 이론인 변이, 적자생존, 자연선택을 빼놓고는 현대 사회를 설명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 진화론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이게 뭐냐? 과학, 생물, 교과서 내용이 온통 진화론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를 배우게 되면 그들 머릿속에는 진화론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좋은 씨,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조론이, 가라지가, 이 마귀 사상이 그 머리를 점령하고 만 것이죠. 현재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여기 과학 모든 출판사들 6개 출판사 7종 과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우주 기원, 빅뱅, 가설. 이건 가설입니다. 근데도 빅뱅 가설로 설명하고 있고요. 세포의 기원, 화학적 진화, 생명의 기원, 진화. 온통 우주, 세포, 생명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빅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뱅 가설,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온통 진화론. 자,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는 진화론이 소개가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진화론 이해, 고등학교 진화론 세계관 확립. 그 철저한 진화론 교육을 시킵니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으로 종교는 과학을 모르는 맹인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성경의 창조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이 완전히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가야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이 실시됩니다. 실제 고등학교 과학책 이 목차를 보십시오. 우주의 기원과 진화, 생명의 기원과 진화 그랬습니다. 또 전문 과학 잡지, 뉴턴 잡지 이 내용을 보십시오. 4학년에 걸쳐 진화한 벌레의 초기능, 또 과학동화 과학 잡지 진화하는 진화론, 완전히 과학 잡지가 진화론 대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전혀 과학이 아닌 것이죠. 하나의 신화, 설화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십시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화 이야기. 이렇게 책들이 진화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진화, 브리테니카 초등학생 잡지입니다. 동물의 진화, 식물의 진화. 한치의 의심이 없는 게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 독진세가 쓴 눈먼 시교공 지상 최대 이슈, 또 고려결 교수가 쓴 생물 이야기, 또 유명한 칼 세이건 코스모스, 털없는 원숭이,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또 스티븐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 이 모든 책들의 내용이 진화가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며 전혀 과학이 아닌 사입의 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윈 탄생 200주년 해에 수많은 세미나가 강좌가 청년들에게 열렸는데 그처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수많은 모습의 생명들이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니 우리는 감탄한다. 이 엄청난 생명의 다양성의 진화가 그처럼 단순한 이론으로 진화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니.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고요. 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진화론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세포가 생겨가지고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오늘의 생명의 다양성이 있게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이 진화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TV 방송에 진화론 입증, 다윈의 진화론 쉽게 배워요. 진화론 성리의 갈라파고스를 가다. 온통 이 TV 방송도 진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억 4천만 년 전 추정, 물, 육지 진화된 게 입증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 사촌 보노보 게놈을 해두겠다. 인류의 선조는 누구냐? 바로 오랑우탄이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사람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은 침팬지와 보노보다. 사람과 침팬지, 보노보는 비교적 최근인 600만 년 전 공통 조상에서 분한 만큼 게노모 차이가 적다. 이게 진화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신문에 한반도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 EBS 다큐 프라임 3부작 생존 진화 과정을 재현했다.
인류 기원 진화 밝혀줄 듯 온통 매스컴도 진화론 일색입니다. 심지어 TV 순서에도 특선 다큐멘터리 개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여러분 수많은 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진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개를 개로 창조했지 진화의 결과로 개라는 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과학 다큐멘터리 생명체의 진화와 성의 역사, 모든 생물의 성도 진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도 남성, 여성 이것도 다 진화의 결과로 생겼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다큐멘터리 진화론과 신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섬에서 지금 진화론이 무르익고 있다. 삼엽충 진화의 산 증인이다. 무려 3억 년간 지구를 뒤덮었던 이들은 이 땅의 생명 중 가장 먼저 눈을 가졌던 매혹적인 진화의 목격자이다. 마치 자기가 본 것 마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화석은 4,700만 년 전 영장류 화석 공개, 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 4,700만 년 전 영장류 화석을 공개했다. 이 화석은 독일 메셀피트 유적지에서 발견됐는데 엄지손가락이 서로 마주보는 등 인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화석이 고등 영장류와 인간 조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 언론이 온통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가보게 되면 그 박물관의 모든 그 내용이 진화론 일색입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 지구의 나이 46억 년, 지구 생명의 나이는 38억 4쯤 됩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추정입니다. 전부 상상입니다. 전혀 과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200주년 다시 보는 다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누굴까? 다윈이라는 겁니다. 과학계와 일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논쟁에 휘말리는 과학자를 뽑으라면 단연코 다윈이다. 이게 다윈을 완전히 과학자로 아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를 뽑으라면 다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자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다윈의 어깨에 서서 종의 교훈을 목격하다. 핀체 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코스모스란 책에 보니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딱 한 권 들고 가서 무인도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면 나는 이 책을 가져가고 싶다. 유시민 씨의 주장인데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청소년에게 권하는 과학도서 1위, 이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100% 빅뱅 진화론입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니까 공생 멸종 진화, 생명 탄생의 24가지 결정적 장면,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원숭이 후손이다. 진화 심리학, 인류의 기원, 모든 내용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 현대인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전부 찐배치, 오랑우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처음부터 종을 만든 거지 결코 진화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학문은 이렇게 빅뱅 진화론으로 차 있습니다. 이 책도 최근에 소개된 책입니다. 예일대 최고의 과학 강의. 모든 것이 기원. 그랬죠? 모든 것이 기원. 이 서론에 보니까 아득한 옛날,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작치고는 꽤 그럴듯하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이 일어났다. 아득한 옛날. 그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가 무신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상상력의 주장입니다. 또 이 책에 보십시오. 동물들의 진화 이야기. 저자 장퇴치. 파리 육계대학에서 25년 넘게 유전학과 동물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쳤으며 파리 1대학에도 출강했다. 현재는 파리 6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생명과학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힘을 쓰고 있다. 예, 전부가 진화론입니다. 이런 유명한 대학 교수를 들먹이면서 그들의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화론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장대희 교수가 이 한 강의 내용입니다. 38억 년 전 박테리아가 출현했다. 자기가 보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적인 상상입니다. 침팬지, 가장 가까운 사촌 종입니다. 왜? DNA상으로 99.4%가 인간과 같다. 오랑우탄과 침팬지 관계보다 인간과 침팬지 관계가 더 가깝다. 여러분, 이 99.4%와 100%, 0.6%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침팬지와 인간은 같은 동급으로 노는 것이죠. 침팬지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고 서울대학 교수가 가르치면 누가 이걸 안 믿겠습니까? 자, 저는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창조과학과 청와대의 반지성. 박지성이 아니고 청와대가 지성과는 반대되는 거다.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장관을 임명하는데 아마 창조과학에 관계된 분을 임명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약 40억 년 전 원시지구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기원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거쳐 다양한 생물종이 탄생했다는 과학계 정설은 부정의 대상이다. 이게 창조과학은 이 진화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존중돼야 할 종교나 과학이 아닌 전형적인 비과학이자 반치성이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그건 종교의 영역이지 전혀 과학이 아니다. 창조는 절대 과학이 아니다. 그건 비과학이고 그건 반치성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칼럼도 있어요. 건국대 어느 교수인데 노아 홍수에 빠진 청와대. 자, 내용을 보니까 창조과학 비판입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에 적힌 내용이 무오류의 과학적 사실이라고 여기며 기존의 과학에 틀렸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6천여 년에 불과하다는 젊은 지구론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아주 부정한 것이죠.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닌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 틀렸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주장에 이르는 길이 전혀 과학적이 않기 때문이다 라고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을 만나고 보니 문재인 정부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자체가 얼마나 저열한 게 아닌가 하는 절망을 하게 된다. 이제 기독교인 창조과학을 믿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 후보자를 보니까 이건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의 내용이죠. 자, 또 여기 한국일보 칼럼에 보니까 일부 기독교인은 구약 창세기에 맞춰 지구가 약 6,000년 전 6일 만에 만들어졌다느니 노아의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지금의 대륙이 생이나 났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어이없는 수준의 창조과학론을 펼친다. 여러분, 창세기에 1장, 2장에 하나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기록이 있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이없는 수준의 창조과학이다. 아주 어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부정하고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억울하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창조과학 논란은 매우 유감스럽다. 창조과학회가 느닷없이 극단주의나 유사과학을 신봉하는 이단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 전 세계 기독교인 대부분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창조과학회 소속 회원들도 이런 창조신앙에 동의한다. 마치 창조과학회를 사교 집단처럼 여기는 행태는 일반화의 심각한 비약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빅뱅 이론을 규명했다. 이렇게 신문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이건 사실이다. 우주 진화의 비밀을 밝혔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피플스 교수는 수상 직후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질문으로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빅뱅 이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대 교수인데 창조를 비웃고 있습니다. 절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자, 또 어느 칼럼에 보니까 상식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일반 교과서의 진화론을 비판하니까 이 생명의 경우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는 암흑기의 중세대 시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책에 보십시오. 그는 슬라이드를 화면으로 입을 벌린 침팬지, 오랑우탄, 수컷과 인간 남성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모두 영장류입니다. 자, 모든 학문 매스컴이 인간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최재천 생물학 교수인데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다. 심지어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점점 진화하여 직립부양을 하게 됐다.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그 완전히 세뇌되어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 진화론, 여기에 전부가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창조는 완전히 밀란하고 진화론이 일상 학문과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고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